포항제철소가 코크스 인출 냉각 시설에 대기오염물질 측정기인 TMS를 설치하지 않고 10년간이나 공장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나 경상북도가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법을 어긴 포스코도 문제지만 위법 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제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조사에 나선 경상북도도 문제입니다. 월성원전의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고인 맥스터 증설을 위해 공론화 설명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데 원전이 인접한 경주 양남면에서는 주민 반발로 설명회가 무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2010년부터 코크스 인출 냉각 시설에 대기오염 물질 측정기인 TMS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포항제철소가 TMS를 설치하지 않고 공장을 운영해온 위법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고 경상북도가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TMS를 설치하지 않은 포스코도 문제지만 위법 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제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조사에 나선 경상북도도 문제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코크스 공장에서 제철소 용광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코크스. 석탄을 정제해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굴뚝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됩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지난 2010년 코크스 인출과 냉각 시설에도 대기오염 물질 자동 측정기기인 TMS를 설치하도록 법규를 강화했습니다. 코크스 공정이 이제 특정 대기 유해 물질들이 좀 다량으로 많이 배출되는 그런 공정이에요. 그래서 그 물질들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그런데 포항제철소는 지난 10년간 이 코크스 인출 냉각 시설의 굴뚝 15곳에 TMS를 설치하지 않은 채 가동해오다 경상북도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지금껏 얼마나 많은 양의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됐는지 또 배출 기준을 초과한 건 아닌지 감독기관은 알지 못한 채 지금껏 방치돼 온 겁니다. 경상북도 역시 국민신문고 민원을 바탕으로 위반 사항을 뒤늦게 적발했는데 감독기관의 역할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계속 포스코에 대해서 스스로 관리 감독을 적극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은 제대로 알려야 되고 경상북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그동안 이 시설을 TMS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도 미미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경상북도의 행정처분에 따라 조속히 TMS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북도로부터 부착 대상이라는 의견을 받았으며 이에 회사는 해당 시설에 대해 5월 31일까지 TMS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측정 결과 포항제철소는 17,000여 톤으로 4년 전에 비해 32%나 증가했고 전국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월성원전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증설을 위한 양남면 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고 시내 권역에서도 파행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역 실행기구는 2주 후 설명회를 다시 열기로 했고 시민 참여단 모집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 증설에 대한 설명회가 예정됐던 경주시 양남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설명회 개최를 막는 주민들로 언성이 높아졌고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맥스터 증설에 대한 주민 간 갈등이 커졌기 때문인데 2, 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설명회부터 듣자는 주장이 맞붙은 것입니다. 우리 어차피 설명 들어야 됩니다. 맥스터가 어떻고 저떻고 모든 걸 들어야 돼요. 우리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확실하게 받고 난 뒤에 우리 한다고 했는데 무조건 저 강행한다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주민들이 설명회 들어봐야 주민들이 이걸 해야 될지 안 할지 주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대책이고 양남의 여론주도청이 이걸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사전 설명회 무산 이후 또다시 주민 갈등이 커진 데 대해 사과했지만 맥스터 증설은 늦어도 8월에는 착공해야 한다고 주장해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맥스터 증설 양남면 설명회는 시작도 하기 전에 중단됐고 지역 실행기구 위원들이 긴급 논의를 거쳐 설명회를 2주 동안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주 뒤에 다시 이 자리에서 설명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민 참여단 모집은 이 시간 이후로 진행이 됩니다. 경주 양남면에 이어 시내 권역에 대한 맥스터 설명회는 시작부터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졌고
지역 실행기구는 제대로 된 설명회를 하지 못한 채 종료를 선언해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한편 지역 실행기구는 앞으로 시민 3,000명 중에 150명의 시민 참여단을 모집한 뒤 6월 말까지 맥스터 확충 여부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전국의 수많은 극장들이 한 달 동안 휴관했는데요. 극장에 입점한 영세 상인들은 개점 휴업 상태다 보니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입점 업체들은 월세 독촉과 함께 위약금까지 더해져 퇴거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상영 횟수를 줄여 운영 중인 포항의 한 극장.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입점 업체들은 모두 개점 휴업 상태로 월세조차 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장사를 할 수가 없어 폐업 직전입니다. CGV도 어려운 건 알겠지만 저희가 CGV 안에 있는 저희 소상공인도 좀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CGV가 이렇게 그냥 문을 그냥 마음대로 닫고 저희한테 어떤 뭐 그런 내용 뭐 좀 이렇게 양해도 없는. 결국 영업난에 시달린 입점 업체는 밀린 월세와 함께 위약금까지 더해져 퇴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전달자 계약서대로 하면 3개월이 밀렸으니까 나가라. 그리고 위약금을 1,000만 원을 내라. 그래서 총 뭐 한 1,400만 원 가까이를 내고 이제 원상복구하고 나가라. 이에 극장 관계자는 3월 28일부터 4월 28일까지 휴관 기관에 대해선 전대료 감면을 실시하는 등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극장 측은 휴관으로 인해 수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정부에 금융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서는 영세 상인들에게 갑질 횡포를 일삼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오늘 포스코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반사회적 경영을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최정우 회장 체제가 출범한 뒤 하청업체 납품 비리 의혹과 간부 뇌물수수 등 경영진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포스코가 포스코 휴먼스 불법 파견에 따른 노동부의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수백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내팽겨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포항시가 지난해 수돗물 변색으로 소동을 빚었던 오천읍 일대에 대해 수돗물 공급 안정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포항시는 상수도 관로 끝지점인 오천 원동지구에 순환 관로를 설치해 유수 흐름을 원활히 하고 탁도와 잔류 염소 등을 자동 측정하는 수질 자동 측정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동지구 등 택지 개발 사업으로 수돗물 수요가 크게 늘어난 지역에는 배수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1월부터 최근까지 60차례에 걸쳐 수돗물 망간과 오천 중점관리지역 노후 상수관망 8곳에 대한 수질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지원금은 세대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세대주 기준의 지급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많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준다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대구 사는 장희동 씨는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세대주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대주인 78살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A씨가 대리 신청하려면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한데 문제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신분증을 어디에 둔지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절차로 이의 신청을 알아보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다 받는데 왜 난 못 받느냐 그거지. 시간 내서 가려고 하면 회사 생활하는데 많이 힘들거든요. 눈치도 보이고. 장 씨 사례처럼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의 신청 건수는 전국적으로 7만 건에 이릅니다. 세대주가 행방불명이거나 시설에 있으면 신청 자체가 어렵고 이혼 소송 중인 세대원이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중 세대주와 따로 사는 세대원은 세대주가 받은 지원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다 보니 행정 효율만 내세운 세대주 기준이 아닌 개인별로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세대주를 통해서 자기 삶의 안위를 지켜야 하는 상황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대주 혹은 가구주를 통해서 소득 보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전제 자체가 현대 사회하고 맞지 않는다. 한 사람의 생애 주기에서 실제로 가족 구성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유동적으로 돼 있거든요.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을 계기로 개인의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해 가구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복지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울진군은 내년 울진에서 열리는 제59회 경북 도민체전 종합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종합추진단은 체육회와 교육지원청 등 10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돼 경기장 시설 보수와 행사 준비 등 분야별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울진군은 지난 2011년에 이어 10년 만인 내년 두 번째로 도민체전을 개최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공약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공약 달성도와 주민소통 등 5개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주 시장이 제시한 공약 중 25개 사업을 마쳤고 86개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영덕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오늘 영덕군에서 해양생물 종보존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해양생물과 서식자 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 해양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함께 추진합니다.